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시험 봤었던 문제 중에서 1회 산업기사 문제를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기 문제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셨던 문제들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숫자라던가 아니면 그림이라던가 보시는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좀 이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의 소요 동력이 얼마일까요? 네. 요거 이제 구하시는데 이제 9.8이 들어가는 식이 있고 이제 6.12가 들어가는 식이 있죠. 그래서 9.8이 들어가는 식은 주어지는 단위가 초인 경우, 그렇죠? 네, 그리고 6.12인 경우는 이제 분이 이제 그 문제 보기의 단위로 이제 주어진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로 해도 되고 분으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 중간에 보면 수조에 시간당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분도 아니고 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숫자 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6.12로 하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 K는 여유율인데 여유율은 여유계수는 1.1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1.1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양수하는 양이 5,000이긴 한데 얘는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분으로 바꾸셔야죠. 그러면 6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 지표면상 15m의 높이의 수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은 55%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55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네. 공식에다 대입을 하시는 이제 간단한 문제이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기는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고요. 누르면 408.5가 된다라고 하네요. 408.5.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2번 연축전지와 뭐 알칼리 축전지 이제 뭐 장점하고 단점 이제 뭐 쓰시면 되고 공칭전압도 뭐 앞에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들이잖아요. 뭐 부동 추천 방식 뭐 이런 것도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4번 문제만 계산식이니까 한번 해보면 연축전지 전격 용량이 200이고 상시 부하가 15kg 표준 전압이 100인 경우에 부동 충전기 2차 전류가 얼마일까요? 네. 전격 용량이 200이라고 했죠. 전격 용량에다가 연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율이냐면 10시간율이죠. 연축 알칼리는 이제 5시간율이고 거기에다가 상시 부하가 15kg 있겠죠. 그리고 전압이 100V. 영률 1이라고 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VA에 대한 값이고 얘는 이제 V에 대한 값이니까 나누면 이제 암페어만 남겠죠. 그래서 그 어차피 시간율이고 암페어 아워고 이것도 이제 뭐 암페어 아워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류만 나오니까는 10시간 동안 계속 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축전지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값 해가지고 2차 전류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170A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네요. 워낙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뭐 외워서 쓰시는 것들도 잘 하시고 뭐 계산 문제도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뭐 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선 조도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요 빗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조도가 이제 법선 조도이고요. 근데 법선 조도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에 대한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죠. 세터값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코사인이고요. 이렇게 돌리면 사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삼각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세타가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코사인,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가 사인. 제가 이제 눕혀져 있는 모양이니까
요거랑 또 혼동하시면 안 되고,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거는 수평면 조도라고 하는 거는 수평면은 이 바닥이 수평면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수평, 그러니까 바닥에 비춰지는 어떤 빛에 대한 어떤 그 량을 이제 조도라고 하는 거니까는. 근데 수평면 조도면 등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램프가 어디 있어야지 이 바닥면에 불빛이 비춰져요. 예. 여기에 있어야지 이렇게 불빛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죠, 이 관계. 이 관계가 수평면 조도예요. 그러니까 이 H가 수평면 조도죠. 그러면 수직면 조도는 수직면 조도는 벽면에 이렇게 빛이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죠.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죠. 얘가 수직면 조도인 거예요. 여기죠. 얘가 수직면이죠. 그냥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가 얘가 수평이네 라고 해서 얘가 수평면 조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을 때, 조사가 됐을 때 광원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면에 빛이 조사가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혼동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조도는 이제 법선 조도하고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가 있는 거죠. 4번은 이제 뭐 각 요소 어떻게 수치가 되는지 뭐 설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60에서 50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니까 뭐 일일이 우리가 전압 같은 경우에 변압기에 대한 전압식을 보면 4.44에다가 주파수에다가 자속에다가 뭐 건수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파수하고 자속이 있으니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자속은 4.44에다가 주파수에 건수에 그럼 나머지가 다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나오는 자속하고 여기 나오는 주파수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부하 씨에 대한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하는데, 무부하 씨의 전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 전류라고 합니다. 이쪽 부하가 변압기에서 부하가 이제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는 여자 회로에만 전류가 존재를 하니까는 이제 여자 전류라고 하는데,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 이 자속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자속이 주파수하고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여자 전류하고 또 주파수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무부하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는 주파수하고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다운되는 거니까는 얘는 역으로 5분의 6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럼 두 번째, 온도 상승에 대해서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는 어떤 손실에 대한 값이 온도 상승의 이제 좀 요인이 조금 되고요. 이제 히스테리시스 손하고 이제 와류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와류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기 시간에 아마 공부를 조금 하셨을 텐데,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와류손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가 일정할 경우에는 주파수랑 상관이 없어요. 전압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손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류소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5분의 6배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속도. 유도 전동기 속도, 회전자 속도는 극수의 120의 주파수 F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속도라고 하는 거랑 주파수라고 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러면 얘가 60에서 5만큼 다운이 되는 거니까 속도도 6분의 5만큼 감소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5번.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G1은 20메가에 30% 저항가. 그리고 G2는 5메가에 30%. T1은 얘는 20메가에 10%. 그리고 T2는 5메가에 10%. 그리고 선로는 20메가에 5%. 이런 거죠. 이제 거기 있는 거 쓴 거고. 그랬을 때 전격 전압과 전격 용량을 각각 154, 100으로 했을 경우에 전격 전류에 대한 값은 얼마일까요?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삼상이니까는 루트 3의 삼상 맞죠? 삼상이니까 루트 3의 V에 역률은 없으니까는 P 이렇게 되는 거죠. 100메가라고 한다고 했고요. 100메가 단위가 암페어, 암페어로 할게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10의 6승에다가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은 154라고 했으니까는 154에 곱하기 10의 3승. 그렇죠? 그러면 계산기를 누르시면 전류가 얼마가 나오냐면 374.9 암페어. 4.9. 그렇죠? 두 번째, 발전기하고 변압기하고 어쩌고저쩌고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구하십시오. 특별한 말이 안 나왔는데 1번 문제랑 이제 연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준을 몇으로 잡겠다라고 한 거냐면 100으로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메가를 기준으로 잡겠다. 2번 문제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우리가 계산을, 그러니까 어떤 고장점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한 단락 전류를 구하고 싶으면 기준을 똑같이 맞춰야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다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얘는 20, 얘는 20, 얘는 20, 얘는 5, 얘는 5 이러니까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100메가로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면 제 끝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왜 그런지 알아요. 어쨌거나 이제 100으로 통일을 시키겠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100으로 바꾸시면 돼요. 100으로 바꾸실 때에는 식은 어려운 게 아니죠. G1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바꾸고 싶죠. 기존은 얼마였어요? 기준이 20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을 100에 대한 기준으로 바꾸겠다. 기존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30이고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G2는 똑같죠.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기존은 얼마였어요? 5메가였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30. T1은 100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기준은 그 전에 기준은 20이었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이었죠. T2에 대한 것도 1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기존에는 5였고 10%고 마지막으로 선로에 대해서는
솔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다 임피던스 T1 뭐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냥 뭐 라인 쓸게요. 얘도 기준을 100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은 20메가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5% 이렇게 하는 거죠. 계산값은 이제 책에 다 있으니까 계산값을 쓰기에는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세 번째 문제가 F점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합성 임피던스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회로와 요 회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 병렬 연결된 거에 선로가 이제 선로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직렬, 위 두 개는 병렬. 그러면 요거 구해서 병렬하시고 저거로 직렬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면 G1은 150이었고요. 그리고 그랑 연결되어 있는 T1은 50이었네요. 그리고 G2는 600이었고요. 아이고 좁아라. 더하기 T2는 여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T2는 200이었어요. 나누기 밑엔 더하면 되는 거니까 150 더하기 50에 더하기 600 더하기 200. 이게 이제 요거 병렬한 거죠.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25. 그러면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가 나오냐면 185%가 나온대요. F점에서의 삼성 단락 전류를 구하십시오. 네. 지우고. 여기서의 단락 전류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100의 전격 전류. 그렇죠? 네. 퍼센트 임피던스가 앞에서 구했는데 185라고 했고요. 100에다가 아까 그 전격 전류 값은 위에서 얼마 구했냐면 1번에서 구한 거죠. 374.9. 374.9.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 202.65 암페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단 유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3에다가 전격 차단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그러면 루트 3에다가 얘가 154니까는 154 곱하기 1.1분의 1.2배. 거기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가 얼마였냐면 202.65. 메가로 물어봤으니까 요거 10에 3승하고 깔끔하게 그냥 10에 마이너스 6승 하면은 바로 메가로 바꿀 수 있겠네요. 하면 이제 58.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문제는 무엇을 구하기 위한 문제였냐면 얘를 구하기 위한 문제였어요. 전격 차단 용량이 얼마냐? 얘를 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얘만 구하십시오 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조각조각 순서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거죠. 첫 번째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죠. 두 번째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고 했고 걔를 또 합성값까지 이제 구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따라오면 결국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기준 용량이 특별히 나오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문제의 그 문맥상 결국 그것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기준을 100으로 통일하기 위한 거다.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100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통일해서 그렇게 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6번. 네. 네. 콘덴서 용량 많이 뭐 나오는 것들이죠. 네. 콘덴서 용량을 구하십시오. 뭐 굳이 그래도 또 해보자면 원화 시험에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쵸?
역률이 뭐예요? 코사인 세타? PA분의 P죠.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책에는 이제 풀이가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 주된 풀이는 뭘 이제 구했냐면, 여기에 나오는 무효전력, 전체 무효전력을 구하고, 그리고 역률이 개선됐을 때의 무효전력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이만큼이 결과적으로는 차단기란다. 그 콘덴서 용량이다라고 해서 구한 거죠. 전체 무효전력에다가 역률이 0.9인 경우의 무효전력을 구해서 그 두 개를 빼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효전력이 이만큼 준 거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콘덴서 용량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그 풀이는 그냥 이제 전통적으로 여태까지 풀었던 이제 방법으로 이제 풀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로 한번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일단 전체에 대한 무효전력을 알아야죠. 부하를 보니까 100에 역률이 0.8인 이제 부하가 있는 거고, 거기에 70에 역률이 0.6인 이제 부하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전체 무효전력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무효전력은 피상전력에다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피상전력이 없으면 유효전력을 가지고 역률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도 무효전력을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걔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에 0.8 곱하기 0.6. 그렇죠? 100에 대해서는 코사인이 0.8이고 사인이 0.6이니까 0.6이 주어지지 않아도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무조건 0.6이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더하기 두 번째 부하가 70에 대해서 0.6이니까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효율이 얼마였냐면 168.33. 지금 빨간 거 구한 거예요. 전체. 그리고 이제 그럼 역률이 이제 90일 경우에, 역률이 0.9로 개선되었을 경우에 대한 무효전력을 한번 구해보면, 전체는 170이니까, 그렇죠? 170이고, 걔를 0.9로 개선을 하는 거니까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되는 거죠. 0.9는 0.6, 0.8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대한 값을 전체 루트 씌워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82.33이 나온대요. 82.33 kVAR. 얘가 뭐냐면 얘가 이제 파란색 부분이죠. 여기 0.9에 대한.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면 콘덴서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빼면 얼마예요? 168.33에다가 이 두 개를 빼면 그러면 계산이 86이 된대요. 86 kVA. 그래서 답은 86 kVA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이제 그러시면 이제 바로 밑에 전통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푸셔도 되세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8번 고압 차단기 종류 세 가지랑 각각의 소음 해체를 답란에 쓰십시오. 네, 쓰시면 되고요. 뭐 유해가스 진공 차단기 뭐 이런 것도 전력 시간에 이제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절연료, SF6 가스 뭐
SF6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무해하고 그렇죠? 뭐 냄새가 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진공 차단기 쓰시면 되고. 9번. 굵기를 얼마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적당하시. 예. 교류 단상이고요. 전열용 아웃렛이니까는 단상 2선식이겠네요. 그러면 단상 2선식일 경우에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공식은 1000의 전압 강하의 35.8의 Li. 네, 35.6이 17.8이고 35.6이죠. 17.8의 2배가 35.6. 네. 17.8의 2배가 35.6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됐고, 길이는 얼마냐면 25m. 전류는 없으니까는 구하면 되겠고요. 전압 강화는 1% 이하다라고 했으니까는 전압이 200V니까 200에다가 곱하기 0.0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전류만 이제 구하면 되실 거예요. 전류가 얼마냐? 단상이고요. 용량은 4kg니까는 4000에다가 전압은 20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0A 해서 20A를 여기다가 쏙 대입하고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35.6에다가 25에다가 20 해가지고 1000에 네. 하면 이제 8.9가 나오는데 공칭 단면적에서는 8.9라는 게 없으니까 그거보다 굵은 거 해서 10mm²를 이제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10번. 네. 10번은 다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조건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동력 부하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조명 콘센트 부하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조건들이 쭉 있어요. 1번 문제를 보시면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고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일 때에 난방 동력 수용 부하가 얼마일까요? 네, 표를 보시면 난방 동력 수용 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어디냐면 여기 있죠. 난방에 관계된 건 여기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조건이 어떻게 나왔냐면 보일러용과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55%다. 보일러와 오일 기어 펌프의 수용률이 얼마냐면 55%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0.55를 해야 되겠죠. 자, 요 두 개를 더하시고 곱하기 0.5 하시고 거기다가 다시 0.37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쓰면 6.7 더하기 0.4에 곱하기 0.55를 하시고 더하기 3.7을 하면 이제 난방 부하에 대한 이제 전체 용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7.61이 된대요. 7.61kW. 난방 관계에 대한 부하 용량이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됐고, 두 번째 상용하계 그다음에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이 얼마가 될까요? 네. 상용, 하계, 동계에 대한 피상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합계는 여기 나와 있죠. 합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얘가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예.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피상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누셔야 돼요? 얘를 역률로 나눠야죠. 코사인 세타. 그럼 역률이 얼마일까요? 역률 어디 나와 있냐면 조건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에 있어요. 동력부하의 역률은 모두 0.7이다. 예, 그럼 얘를 다 얼마로 나누시면 되는 거냐면 0.7, 0.7, 0.7.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보시면 예, 요거는 37.86 얘는 74.29 얘는 15.4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여기까지는 잘 되셨죠? 잘 따라오신 거죠? 요거 해서고 요거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이 건물의 사용 총 전기 용량이 얼마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여기 보면 하계하고 동력이 있는데 이제 계산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용 동력에다가 하계 동력을 하고 콘센트하고 조명만 더하고 동계는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풀이를 먼저 보시겠어요? 풀이를 보시면 그 3번의 풀이를 보면 37.86은 얘죠. 방금 했어요. 37.86은 얘예요. 그렇죠? 그리고 74.29는 얘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5.88이에요. 얘가 아니에요. 75.88이 어디 있냐면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지우면 다 날아가니까 다음 표를 못 보여드리겠고 동력 부하 설비 밑에 보시면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제일 끝에 마지막에 개 해가지고 775,880이 있는데 개를 키로로 바꾸면 75.88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3번 풀이에 37.86 더하기 74.29 더하기 어디였어요? 더하기 75.88은 얘가 아니고 콘센트 설비인 거죠. 그럼 얘는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얘는 왜 안 해줘요? 얘는 왜 안 해줘요? 얘를 안 해주는 이유는 하계하고 동계가 겹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이면 여름이고 겨울이면 겨울이지 여름 겨울은 없어요. 겨울 여름도 없고요. 둘 중에 계절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큰 거를 택해서 이제 전체 부하 용량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 큰 거를 이제 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선 요 놈이 크니까는 요거는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센트 78.33인가요? 75.88. 75.88을 이제 용량으로 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이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188.03을 기준으로 한다. 얘랑 얘. 그 다음이 4번. 지우고 다음 표 4번 문제를 보면 조명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이 최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변압기 용량 어떻게 구할까요? TR 변압기 용량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곱하시고요. 얘가 만약에 키로면 역률 부등률 있으면은 부등률까지.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등 나왔고요. 콘센트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나왔죠. 얘네가 만약에
수용률이 다 같으면 몽창 다 때려서 더하신 다음에 수용률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수용률이 다 다르면 그럼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죠. 그럼 요거에 대한 수용률 한번 보면 조건해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은 다음과 같다.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정유기는 100. 다 다르죠.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거 다 더하고 전등은 0.6, 콘센트는 0.7, 그리고 정유기는 1 해서 다 더하면 그게 이제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이 희소치가 되겠죠. 그렇죠? 식은 이제 그 책에 있는 거 보시고 일일이 다 쓰기에는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다 쓰지는 않겠고요. 다 쓰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서 요거 하면은 여기 28.76이 나온 거고 콘센트가 19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요거 정유기가 0.8이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더하면 그럼 48.56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변압기 선정은 그거보다 이제 하나 큰 거 이제 50짜리를 이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네. 일일이 안 써도 뭐 요 정도 설명드리면 알겠죠. 다섯 번째. 동력 부하용 삼성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요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뿅. 네. 다섯 번째가 동력 부하용 삼성 변압기. 아까 이제 단상 변압기였고 동력 부하용 삼성 변압기 용량은 얼마만큼이 될까요? 아까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하계하고 동계하고 다 하는 거 아니죠. 둘 중에 큰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하죠. 요 놈하고 요 놈만 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수용률이 같으면은 그냥 하시고 아까 변압기 용량 구하는 거 여기 적었었죠? 수용률이 같으면은 그냥 더하신 다음에 전체 수용률을 때려 넣으시면 되고 다르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는 동력 4번 보기에 보면 용량 선정 시 필요한 동력 부하의 수용률은 평균으로 65%를 잡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 두 개 더한 다음에 전체를 0.65로 하시면 되는 거죠. 하면 얘는 또 그 킬로와트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킬로와트니까는 kVA로 선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요거 하시고 역률로 나누셔야 되는데 역률은 어디 있을까요? 조건 제일 첫 번째였네요. 동력부하 역률은 모두 70%니까 0.7. 식을 다시 쓰면 26.5에다가 52를 해서 전체 수용률 0.65를 하시고 0.7로 나누어서 kVA에 대한 단위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하면 72.89가 나와서 이제 그 위에 거는 이제 75 이제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서 이제 다 왔어요. 우리가 단상은 얼마를 선정했냐면 단상 변압기 용량은 50짜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삼상은 75짜리를 선정을 했지요. 맞나요? 75? 네. 그래서 그럼 이제 6번. 단상과 삼성 변압기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변류기의 1차 측 전격 전류는 얼마일까요? 네. 전류 어떻게 구하냐면 삼상이면 루트 3, 단상이면은 없고 위에는 단상이 있으니까 단상이면 그렇죠? 네, 삼상이면 이게 쓸게요 그냥 삼상이면 루트 3의 V의 P 거기다 CT면은 1.25배 정도를 더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식은 책에 있으니까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50이고 단상일 경우에는 이제 50 집어넣으시면 되고 삼상일 경우에는 75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전압은 어차피 이제 6,000으로 동일한 거니까 6,000 집어넣으시고 거기다가 1.25배 정도 하셔가지고 이제 CTB를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식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계산하려면 얼마짜리 콘덴서가 필요할까요?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표를 보시면 동력부하 설비 중에서 동계동력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보일러 펌프라고 해가지고 난방관계 보일러 펌프라고 해가지고 값이 6.7인 게 있죠.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걔가 6.7이라고 했으니까 6.7에다가 계산 전에는 역률이 70%였죠. 역률이 0.7이니까는 70 책에 있는 세타 1에 탄젠트 세타 2니까 얘가 6.7이었고 책에 있는 거 말고 탄젠트에 곱하기 아크 코사인의 0.7 빼기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95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0.9. 이렇게 해도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얘가 세타 값이죠. 세타 1이고 얘가 세타 2니까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63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가고 11번. 다음 수전 설비 단상교수도 뭐 다음 물으면 답하시죠. 1의 용도, 2의 다 웬만한 거 다 아시는 거니까는 약호들로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건 이제 케이블 헤드죠. 그리고 두 번째는 DS 달록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피레기 LA. 4번은 최대 수요니까는 DM. 얘는 이제 무효니까는 케이블. 무효 전력 VAR의 전력량계, 무효 전력량계 H. 그리고 얘가 영상이니까는 OVGR. 그리고 7번은 PF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COS라고 해도 되고 용량이 안 나왔으니까는. 그리고 7번, 8번은 차단기네요. 그쵸? 그리고 9번은 OCR. 10번은 OCGR, 11번은 VS, 12번은 AS. 나머지는 이제 책에 설명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분기회로의 취소에 얼마만큼이 필요할까요? 문제를 보시면 소비전력 40W짜리 역률이 80%인 형광등이 160등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부하 용량이 얼마일까요? 용량은 얼마냐면 40W짜리인데 역률이 0.8이고 몇 개가 있냐면 160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8,000 VA가
요 회로에 대한 이제 전체 이제 용량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분기 회로수를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분기 회로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용량이 8,000이니까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건데 얘가 전압이 200에 15A 분기 회로로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200에다가 곱하기 15A 분기 회로고 전체에 제 마지막에 보면 분기 회로 용량의 80%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8을 더 고려를 해 주셔야죠. 분기 회로의 80%를 이제 고려를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계산이 넘어오면 이제 나누기 0.8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8,000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3.33인데 회로수는 무조건 절상이죠. 뒤에 0.001만 나와도 무조건 이제 올리는 거니까는 총 4회로가 되는 거죠. 15A 4회로가 답이 된다. 이제 보는 겁니다. 13번, 관로식하고 직접 매설식 판단 규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논리식이 A의 부정에다가 B에 더하기 C. 무접점 시퀀스로 나타내고 또 이입력 난드 회로만으로 구성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AND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이면서 직렬을 의미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AND 회로는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죠. D자처럼. AND의 D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OR 회로는 논리식으로 이제 더하기, 그리고 회로는 병렬 회로를 의미를 하고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낫이 있죠. 낫. 부정. 얘는 이제 뭐 수식으로는 표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수식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로 쓰죠. 바. 얘는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1이면 0이고 0이면 1이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무접점 시퀀스, 유접점 시퀀스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무접점 시퀀스, 접점이 없는 시퀀스고요. 우리가 이제 뭐 A접점, B접점 이런 걸로 이제 그리는 거는 이제 유접점 시퀀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무접점 시퀀스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런 논리 회로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하고 B하고 C, 입력이 이렇게 세 개죠. 입력이 A, B, C, 출력이 X니까. 근데 A는 바가 붙었으니까는 부정이에요. 처음에 시작부터 부정이 붙어서 시작하고 그것과 B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요 AND 회로를 써야죠. 그리고 그 두 개와 C는 서로 OR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C 회로와 요 회로는 서로 OR로 이렇게 연결해서 출력을 X로 빼면 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무접점 회로로 이제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입력 난드 게이트만으로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난드 게이트는 여기에 낫이 붙은 게, 앞에 낫이 붙은 게 난드죠. 그렇죠? 머리 쪽에. 그래서 요거를 난드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붙이면 얘는 바로 난드가 되죠. 빼고. 요거 샥 빼면은 요거는 자체로 난드가 되는데, 없던 게 생겼으니까는 다시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낫을 붙이죠. 그러면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1이 아니면 0인데 0이 아닌 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에다가 부정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요거 하나만 붙이면은 이제 기존 그 회로랑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부정을 더 붙여서 요거는 있으나 없으나.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난드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얘를 이제 난두로 바꾸고 싶은데 얘를 난두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낫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난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난드예요. and에다가 전체 부정을 붙이는 게 난드죠. 근데 이거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A의 부정 더하기 B의 부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정을 씌워서 더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난드랑 똑같아져요. 요거 모양 보세요. 더하기. 요 더하기인데 들어가는 입력에다가 둘 다 부정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별로는 난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여기서도 했지만 하나만 붙이면은 원래 그림하고 달라지니까 여기다가 보너스 없어지게끔. 그러면 회로를 최종적으로 그리면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A에서 이제 부정이 있는데 이 낫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요거랑 똑같아요. 값이 없어서 입력이 똑같기 때문에 1이 들어가서 0이 나오는 거는 0이 들어가서 1이 나오는 거는 얘랑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쟤도 난드죠. 그러면 난드. 그리고 얘는 원래 난드였으니까는 그냥 난드 쓰면 되고. 혹시 요거 빨간색 난드라고 그랬어요. 부정.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난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난드로 표현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요거까지는 뭐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걔를 난드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and에다가 부정을 붙이고 또 그거를 붙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낫을 붙여서 서로 상쇄시켜서 원래 있던 그림과 똑같이 만든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요 자체로도 난드다. 그리고 요것은 요것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풀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어요. 마지막 15번 문제인데 이제 신규 문제네요. 태양광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고요. 이제 그 풀이는 거기에 있는 풀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쪽에 나오는 이제 풀이인데 뭐 굳이 그렇게 좀 안 따라가고 그냥 편법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니까 식이랑 이런 것들은 아마 거기 있는 걸 보시면 눈에 좀 익혀 두시면 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때 도움이 좀 되실 텐데 일단 저희는 이제 문제 푸는 거에 좀 이제 중점을 둬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한 장의 출력이 300이고요. 변환 효율이 20%이고요. 또 발전 용량이 12kW인 태양광 발전소에 최소 설치의 필요 면적이 얼마냐? 일사량은 그렇고 이격거리는 이제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경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태양광 이제 판넬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때 이 태양광 판넬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전력이 12kW. 그러니까 이제 되게끔 하려면 이제 면적이 이제 얼마만큼이 필요할까요? 한 장짜리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는 이제 여러 장이 쪼개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쪼개진 것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을 떨어뜨려 놓죠. 뭐 그늘지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래는 이격 거리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오직 그냥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12kW의 전력을 발생시키려면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느냐라는 이제 문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 이게 있어요. 단 해가지고 일사량이 제곱미터당 1000W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공중에서 1제곱미터에 이렇게 내려쬐 때에 그때에 이 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가 1000W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에너지로만 봤을 경우에 1제곱미터당 1000W의 전력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
얘를 만약에 모듈 하나라고 이제 봤을 경우에 변환 효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2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1제곱미터에 대한 어떤 태양열 판넬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내려쬐는 태양열 에너지는 1000W지만 걔를 실제로 전기로 바꾸는 효율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00W를 만약에 받으면 이 태양광 판넬이 1000W의 태양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거를 에너지를 변환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거냐면 200W에 대한 전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변환율이 20%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태양열 에너지의 1제곱미터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1000W지만 걔를 태양열 판넬에 비추었을 때의 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것, 얘는 태양이 주는 거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1000에 대한 에너지를 내가 받더라도 실제로 변환할 수 있는 효율은 200W가 되는 거죠. 면적당이에요, 면적당. 그렇죠? 1제곱 면적당. 그러면 12kW를 얻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마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12kW, 그러니까 12,000W의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1제곱미터당 200W의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판넬이 몇 개가 필요한 거냐면 60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면적으로 따지면 60제곱미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얘는 1제곱미터당이니까. 요게 60개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면적이 60제곱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6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좀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던 거고, 만약에 판넬 개수를 물어보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한 장당 출력이 300W라고 했으니까는 얘를 3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판넬이 몇 개가 필요한 거냐면 40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에서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 뭐 개수를 물어보면 이런 거고, 어쨌든 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산업기사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